물론 그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일본이 3차 보복으로 한국을 IMF 상황으로 몰고 가고 싶을 겁니다. 예. 그렇게만 되면 게임이 끝나는 것일 수 있거든요. 예, 예. 우리가 빌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의 신용도 한국 국가의 신용 등급이 일본보다 더 높아요. 예. 네. 돈은 적지만은 신용 등급은 더 높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그 당시에 비해서는 뭐 100배 이상 많다. 이런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조치다. 예. 특히 한국에 들어와 있는 60조 돈, 그 돈을 회수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걱정할 거 별로 없습니다. 네, 100대 핵심 소재를 5년 내에 국산하겠다. 굉장히 장기 플랜입니다. 제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극일 선언, 일본을 극복한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짚어주세요. 예, 우리가 일본에 정말 제대로 보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야말로 바로 우리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겁니다. 네. 그것은 WTO 기준에도 전혀 어긋나지 않고요. 일본이 사가지 마라 해서 1,100개 종목을 시비를 걸었는데 예. 이 기회에 우리 장비 부품 소재 산업이 발전을 해서 진짜로 더 이상 사올 필요가 없게 된다면 예. 그야말로 이것은 통쾌한 복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오늘 정부의 이 100대 핵심 소재 산업 이 마스터 플랜은 매우 그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예. 저기서 100대 산업 중에서도 이제 80개 산업은 5년 내에 예, 국산화를 하고 네. 그 중에서도 급한 20개는 1년 내에 예. 올해 내로 하겠다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여기 두 가지의 그 과제가 있어요. 하나는 과연 핵심 소재 부품 산업이 예. 우리 뜻대로 기술 개발하라 이러면 기술이 개발이 되어지느냐. 네네. 이게 첫 번째 변수고요. 예. 정부는 이런 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융단 폭격이거든요. 예. 1년에 1조씩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 네. 물론 예산에서 조달하면 되지만 예. 국내 전체적인 재정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품 소재, 부품 산업으로 1조가 가면 예. 다른 데서 어딘가를 떼내야 될 거고 예. 추경을 하면 또 국민 세금을 더 걷어야 될 건데 예. 그런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예. 그러나 방향 자체는 예. 가장 통쾌한 보복이 될 수가 있고 예. 이번 사태를 위기를 기회로 전화 위복으로 넘기는 예. 매우 중대한 100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산업들 네. 예산을 들여서 장기간의 플랜을 거쳐서 키우겠다는 얘기, 뭐 방향은 좋으나 그 예산에 대한 어떤 조달 문제,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이것이 빨리 그만큼 올라올 수 있는가, 네.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가, 실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짚어주셨고, 자 그리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요. 조만간 5대 그룹 기업인들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당연히 이제 5대 그룹 총수들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들을 또 할 텐데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보시는지요? 김상조 이 실장하면 학계에 계실 때 교수님으로 계실 때 재벌 저승사자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재벌들 만나면 재벌들이 좀 무서울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예. 현재 상황에서는 도와주면서 같이 협의해 가자는 차원에서 5대 재벌을 다시 만난다. 예. 네. 한 달 전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당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또 나섰죠. 그만큼 이 민관정 재계가 서로 이 위기 상황을 함께 대처하자. 예. 같이 정보를 주고받자. 특히 지금 일본의 그 수출 규제, 전략무제 규제로 인해서 일부 제품에서 이 통관이 안 된다든지 예. 또는 자금이 막혔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재계의 요구를 신속하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뭐 대단히 그 진일보한 것이고 예. 오늘 발표가 나왔지만 그거 외에도 이미 김상조 위원장이 예. 금융위원장 시절,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시절이나 예. 또 정책실장이 돼서 수시로 재계하고 긴밀하게 연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위기 상황을 같이 해결해 가자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예.
뭐 일본의 1, 2차 경제 보복이 있었고 이제 3차 보복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뭐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금융 분야가 좀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금융 보복이야말로 만약에 그것이 현실화된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를 한번 크게 요동칠 수 있는 네. 큰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 제 개인적으로는 예. 현재 금융 보복설은 가짜 뉴스고 예, 예.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네. 1997년에 우리가 IMF 금융 위기를 갔을 때도 예. 일본이 한국을 IMF로 몰고 갔다 이렇게 일부 주장하는데 예. 네. 뭐 전 그 당시 뭐 현직에서 직접 뛰었습니다만은 예.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의 그 외환 보유고가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에서 예. 태국에 투자한 바트에 투자한 돈이 예. 엉키면서 예. 시작된 것을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예. 옆에서 좀 재촉했죠. 이 망하는데 불을 좀 끼얹은 예. 옆집에 불이 났는데 기름 조금 가져와서 붙인 예.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과거하고 다른 게 지금 물론 그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일본이 3차 보복으로 한국을 IMF 상황으로 몰고 가고 싶을 겁니다. 예. 그렇게만 되면 게임이 끝나는 것일 수 있거든요. 예, 예. 우리가 빌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의 신용도 한국 국가의 신용 등급이 일본보다 더 높아요. 예. 네. 돈은 적지만은 신용 등급은 더 높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그 당시에 비해서는 뭐 100배 이상 많다. 이런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조치다. 예. 특히 한국에 들어와 있는 60조 돈, 그 돈을 회수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걱정할 거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그 국내 시장에서는 빼나가지도 못할 것이고 그것은 예. 국내 금융기관이 대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 예. 문제는 환율인데요. 예. 환율을 일시에 우리나라 돈 가치를 떨어뜨리면 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에 와 있던 외국 자본이 예. 한국 환율이 더 이상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한국에 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예. 더 존재하면 할수록 나중에 교환 가치가 더 떨어지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외국인 자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환율이 더 이상 오르겠다라고 생각되면 빨리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자본도 안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런 면에서 환율 관리, 예.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낮지만 예.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환율 관리에는 예. 네. 정부나 기업들 다 함께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금융보복을 한다는 어떤 시나리오는 가짜뉴스에 가깝고 환율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그렇습니다. 라는 예. 말씀이신데, 근데 이게 사실은 그 표면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말이죠.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일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그러니까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에 자금을 갖다 대준 투자자들이 2위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쉽게 생각하면 그 투자자들이 나 한국에 투자 안 할 거야 이거 자금 확 빼버리면 그게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는가라는 예. 지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지적이에요. 예, 예. 그런데 금융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돈이라고 보십니까? 돈입니까? 데피니트리 돈이죠. 금융시장에서는 돈이 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금액을 결정하는데 예. 지금 저 자막에 나오는 예. 한국 자본시장에 기관 투자로 등록돼 있는 일본 투자자의 수가 예. 네. 미국에 이어서 일본 사람들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사람의 수가 많다는 거. 그건 사실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조금씩 투자해서 아. 큰 손이 아니에요. 그래요. 작은 손이란 말이죠. 예, 예.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은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 한국의 금리가 예. 다른 중국이나 제3국보다도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우리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예, 예. 일본에서 금리 차를 노리는 돈들은 대부분 개도국 쪽으로 적어도 중국 예. 또는 태국, 인도네시아로 빠져나갔단 말이죠. 네네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본을 금액 순으로 따지면 예. 네. 일본이 10입니다. 10위. 아 그래요? 예. 미국부터 시장해가 10이고 예. 일본 자본이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그 돈의 비중이 2% 미만이에요. 물론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죠. 그렇습니다. 소중한 돈인데 그리고 또 일본의 다양한 숫자, 많은 사람이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돈이 일본 정부 하나가
자 빼라 그런다고 해서 예. 한국에서 이자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예. 앞으로 한국의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돈을 뺄 것인가? 예. 그런 면에서 적어도 소파 예. 현재까지는 제3차 금융 보복을 하고는 싶겠으나 예. 네. 현실 가능성이나 그 실효성은 예. 상당히 낮다 이렇게 예. 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금융 상황을 좀 짚어봤는데 어쨌든 뭐 준비는 하되 예. 준비는 하되 걱정할 만한 수준은 네.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저거는 저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갈 문제네요. 사람 수는 2위인데 그렇습니다. 예. 투자 금액은 10이다. 예. 예, 그건 짚고 가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뭐 금융이 아니어도 뭐 조선 혹은 농수산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지금 사사건건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지금 조선회사 중에 대우해양조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부도가 나가서 한국 경제에 오랫동안 골칫덩이가 됐었는데 예. 현재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인수해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올 초에 일본이 이미 WTO 제소했습니다. 이 대우해양조선에 나가는 산업은행 돈이 따지고 보면 정부 돈인데 예. 부당한 정부 보조금이다. 이미 제소해 놓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것이 제소가 확정이 되면 예. 타격이 예상이 되고요. 예.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대우해양조선하고 현대중공업하고 합쳐 해쳐모여서 하나의 큰 회사 만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 공정거래법상 예.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면 여러 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 현재 분위기에서 일본은 데피니트리 허가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대우해양조선과 예. 현대중공업 예. 협정이 이 성인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산물, 예. 농수산물의 경우에도 일본이 우리나라 수산물의 큰 바이어거든요. 예. 네. 수산물 통관을 억제를 시킨다든지 예. 이랬을 경우에 농어민들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 곳곳에서 어저께 또 일본은 한국을 여행 위험국, 주의국으로 발령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디 서울이나 부산 가면 조심해라 이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연합뉴스 부근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일본의 보도에 따르면 예. 여기에 일본 대사관이 있어서 시위를 많이 한다는 선현상도 거예요. 있고요. 많은 분들이 오시죠. 네,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과장되고 날조된 거지만 일본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참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일본 언론들이 실제 얼마나 어떻게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저희가 조선업 농수산 분야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게 그 보복이 있으면 타격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와닿는 건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이제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예. 토마토, 예. 파프리카, 네. 일본이 최대 수입국입니다. 우리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네. 수산물의 경우에는 참치, 김, 전복. 일본 사람들이 마구로 하면 예. 그냥 환장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환장한다는 표현은 저희가 방송에 부적합해서 예. 많이 좋아한다. 많이 좋아한다. 네네네. 그 한자 용어로 지금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예.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는데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 예, 보겠습니다. 더 아름답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본 사람들이 예. 크게 좋아한다. 예, 많이 좋아한다. 예. 네. 이 마구로 같은 거 이게 한국산 마구로 우리 예. 동원 참치 얼마나 제품 좋은 게 많습니까? 예. 근데 이걸 이제 갑자기 수입을 하지 않게 되면 이 농수산물은 공산품하고 달라서 재고 관리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수입 안 하면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예. 그다음에 국제 경제계에서 지금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걸 지금 예. 미국, 일본 주도하다가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에 지금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지금 여기 가입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 일본 언론 아침에 보도 보니까 거기 가입시키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정지한다든지 그 최악의 경우에 되죠. 그다음에 한국 신용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정도 가면 예. 이것은 서로 파국인 상태죠. 그 정도까지야 가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이런 일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외부 평가는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인다고 금융당국이 진단을 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진단, 이게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여기 신용평가에서들의 신용등급이거든요. 예. 네. 무디스, S&P, 피치
이런데 아직까지 지금 한국 신용등급 전혀 조정하고 있지 않고요. 예.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일본보다도 몇 단계 더 높습니다. 신용등급이 굉장히 높아요. 네. 특히 우리가 신용등급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은 재정적자가 심각하거든요. 국가 부채가 GDP의 100%를 넘어가는 나라인데 예. 우리는 25%에서 30%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이 건실한 나라다. 이래서 우리나라는 부도날 가능성이 적다. 이렇기 때문에 적어도 현 단계에서 이렇게 폭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최근에 무디스가 한일 간의 이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또 폭이 넓어질 경우에 한국 신용 등급의 부정적일 수 있다. 예. 네. 그런 시그널이 있는 거예요. 예. 야, 그럼에도 오늘 주가는 왜 떨어졌느냐? 예. 예? 이거 지금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주가는 왜 떨어졌느냐? 자, 이건 주가가 왜 떨어졌는가는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 이상은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팔았느냐? 예. 왜 덜 샀느냐? 자, 세계적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통화정책 요인도 다 있는데 예. 다른 나라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아침까지만 해도 일본 니케이 지수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예. 네. 오후에 약간 역전이 돼서 예. 일본은 조금 회복이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2% 가까이 떨어졌는데 예, 예. 중국 떨어졌단 말이죠. 홍콩은 우리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예. 홍콩 일본이 규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 뭐냐? 예. 밤새 예. 또 트럼프발, 미국발 두 가지 악재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랑 똑같이 또 미국발 이 미국발, 소식입니까? 중국발. 아, 그래요? 지난주 금요일은 미국이 관세 폭탄을 9월 1일부터 터뜨리겠다는 예, 트럼프의 트윗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 시진핑 국가주석이 예. 블룸버그에 보도인데요. 맞불 났습니까, 맞불을 혹시? 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맞불 놓는 것은 중국 농산물 일치 사지 마라. 이거요. 또 중앙은행을 통해서 중국 위안화가 예. 7선을 깨느냐 안 깨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중국말로 포치라고 그래요. 포치. 예. 포치가 되느냐 안 되는데 이미 홍콩 선물 시장에서는 깨졌습니다. 포치가 돼버렸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7엔이 깨졌다는 거 대단히 세계적으로 큰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환율 전쟁으로 본격적으로 옮겨 붙게 됩니다. 예. 거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다 물려 있는 것이지 예. 미일 무역 전쟁 하나 때문에 예. 한국이 이렇게 그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예. 이렇게 단정 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일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네. 어렵다. 오히려 미중 무역 예. 전쟁 요소가 훨씬 더 크다. 예. 이렇게. 그 설명까지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